안녕하십니까. 수도권 투데이 유석현입니다. 육아에 온전히 힘을 쏟을 수 없는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일이 더욱 어려워지면서 서울시에서 육아를 도와줄 센터를 출범시켰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인데요. 잠시 뒤에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맛있는 음식보다 안전한 먹거리가 더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알고 먹는 식품 이야기 시간에는 식품의 원산지와 첨가물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식품 라벨 읽는 법 알아봅니다. 무엇에 대하여 시간 와인에 대하여로 계속 이어집니다. 레스토랑에서 마시기 좋은 와인은 무엇인지 또 어떻게 선택해야 하는지 이야기 나눕니다. 오늘 방송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나 의견이 있으신 분은 샵 0945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이용료 있고요.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ES로도 의견 받습니다. 2월 24일 월요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대한민국 유일의 수도권 전문 프로그램 YTN 수도권 투데이를 듣고 계십니다. 투데이 이슈 점검 시간입니다. 맞벌이 부부가 늘면서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부모가 덩달아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대로 아이를 키우는 일이 점점 더 어렵고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서울시에서 아이와 부모가 모두 행복할 수 있도록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출범시킨다고 합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어떤 곳이고 또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지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이성은 보육기획팀장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육아종합지원센터 아직 출범은 안 한 건가요? 아닙니다. 지금 출범했고요.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떤 곳입니까? 말 그대로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들을 위해서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곳인데, 네. 아이들을 키우시는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원스톱 육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곳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를 들면은 이제 부모님이 급하게 이렇게 아이를 맡겨야 할 때 일시보육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도 있고요. 네. 또 엄마랑 아이랑 함께 배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또 조부모, 임산부, 아버지 등 양육자를 지원하는 교육, 또 장난감 도서관, 또 육아상담 이런 모든 종합적인 육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네, 육아종합지원센터 지금 운영이 되고 있다고 그랬는데 어디에서 네. 어디에 몇 개소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육아종합지원센터는 기존에 이용해 보신 분도 있겠지만 영유아 플라자나 보육정보센터라고 있었는데 네. 그것을 통합해서 서울시 25개 자치구에 네. 한 개소씩 다 출범하고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25개 자치구에 하나씩. 네. 네. 육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르는 젊은 부부들을 위한 교육제도 당연히 있겠죠? 네. 지금 사실은 아이를 키우니 참 쉬운 일도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부모님들 너무 막막하실 텐데요. 네. 그래서 부모와 아이들 간의 애착을 형성하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도 있고 또 조부모나 임산부, 그러니까 예비 부모님들이나 또 아버지처럼 대상에 따른 맞춤 교육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직접 어떤 교육 시간을 내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전화를 통해서 저희가 작년부터 우리 동네 보육반장이라는 사업을 이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수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다산콜센터 120으로 전화를 주시면 필요할 때마다 양육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아이가 좀 특별한 것 같아서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할 때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 이건 자치구마다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은 네. 아동 발달 검사라든지 각 센터에서 다양한 발달 체크를 할 수도 있고요. 네. 또 발달이 좀 늦거나 조기에 장애 발견을 하기 위한 선별 검사를 할 수 있는 곳도 있습니다. 네. 아무튼 이쪽에 전화를 주시면 그런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곳 안내를 해준다든지 그런 전문적인 상담도 충분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어린이집 관리도 합니까? 예, 그러니까 육아종합지원센터라는 개념 자체가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과 또 집에서 아이를 키우는 아동들 모두를 지원해준다는 그런 개념으로 출발했는데요. 네. 특별히 이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보육교직원을 위한 아동학대 예방교육이라든지 안전교육, 네. 또 저희가 이번에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거는 각 어린이집에서 그 보육 프로그램이 정말 질적으로 잘 제공될 수 있도록 좀 이름이 재밌는데 아이좋아 서울 맞춤 컨설팅도 실시하고 올해부터 실시하게 계획입니다. 네. 앞서 잠깐 언급하셨습니다마는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아이를 어디다 맡겨야 할 때 그럴 때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요? 예, 저희가 일시보육 서비스라고 하는데요. 네. 자치구별로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은 36개월 미만의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아동의 경우에 있어서 시간당 2,000원씩만 네. 내시면 월 40시간까지 이용하실 수 있고요.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9시부터 6시까지 운영할 수 있습니다. 네. 사전 예약이 원칙이긴 하지만 긴급한 상황을 대비해서 현장에 바로 오셔도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그 장난감 같은 것도 뭐 빌릴 수 있다고요? 예, 그래서 각 25개 자치구 센터하고 또 서울시에도 센터가 하나 있어서 26개 그 센터가 있는데요. 네. 모든 센터에서 장난감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0세부터 6세까지 영유아들이 직접 와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 수도 있고요. 또 저렴한 연회비로 빌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저희가 좀 깨끗하게 소독해서 관리하고 있으니까 많이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여비가 얼마 정도 됩니까? 대여비는 자치구마다 약간 다른데 거의 대여비는 별도로 없고요. 네. 연회비를 1만 원씩 받고 있습니다. 1년에 10,000원 정도? 네네. 네. 반대로 집에 있는 장난감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경우 좀 네. 처분하기가 곤란할 때도 있는데 그럴 때도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 저희 서울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경우를 보면은 키즈뱅크라는 사업으로 네. 그런 집에서 놀이 연령이 지나거나 실증난 장난감을 기부하면 포인트로 바꾸어줍니다. 그래서 이 포인트로 연회비를 사용할 수도 있고 또 네. 다른 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할 때 이용료를 사용할 수도 있고요. 또 장난감 나눔 축제를 또 열어서 서로 장난감을 교환할 수 있는 장도 마련하고 또 매월 정기적으로 육아용품과 장난감을 이렇게 직접 교환 판매할 수 있는 아이좋아 서울 나눔장터도 매월 올해부터 개최할 계획입니다. 예. 오늘 쭉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런 그 센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어디서 이렇게 좀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을까요? 각 다산콜 센터를 통해서 네. 각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연결을 부탁하시면 되고요. 네. 1577-0756으로 네. 연락하셔도 연결이 될 거고요. 네. 또 우리 동네 보육반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산콜 센터로 연결해서 자기 동네 보육반장 찾아주시면 더 자세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겁니다. 네. 아이 키우다 힘든 일 있으시면 한번 꼭 찾아주십시오. 정말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이성은 보육기획팀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발빠른 리포터의 현장 스케치, 생생 리포터 현장. 네, 수도권의 다양한 소식들 리포터의 취재로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희정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소식인가요? 네, 오늘은 근로자 문화예술제에 관한 소식입니다. 네. 이 근로자 문화예술제는요, 1980년에 노동문화제라는 이름으로 시작됐는데요. 1992년 근로자 문화예술제로 명칭이 바뀌면서 지금까지 이어져오고 있습니다. 네, 80년에 시작됐다 그러면 네. 30년이 넘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중간중간 잠시 쉬어가는 해도 있었지만요. 근로자 문화예술제는 올해로 35회째를 맞는데요. 이 행사에 대한 관계자의 설명 함께 들어보시죠. 1971년 5월에 노동부에서 근로자들에게 꿈을 심어주기 위해 여자와 소년 근로자 생활속의 현상공모라는 행사를 개최했는데요. 그것이 발판이 되어서 1980년 11월에 근로복지공단, 고용노동부, 그리고 KBS 한국방송이 공동으로 노동문화제를 개최했어요. 그래서 그 노동문화제가 1992년 1월 근로자 문화예술제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그때부터 참가 대상을 모든 근로자로 확대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후로 계속 근로자 문화예술제는 바쁜 직장인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열정을 이끌어내고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마인드를 통해서 근로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네, 참가 대상이 근로자들도 제한이 되는 모양이죠? 네, 그렇습니다. 근로자에 대해서 먼저 알려드리자면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2조에서 또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네. 근로자 문화예술제의 참가 자격에 대해 알려드리자면요. 요즘에는 사실 정규직도 많지만 비정규직이나 계약직 형태로 근무하신 분들도 참 많은데요. 그렇죠. 어떤 형태든 근로하시는 분들은 모두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아르바이트 하는 분들도 참여할 수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재직 증명이 가능하시면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네. 사실 근로자 기준에 대한 문의가 정말 많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많은 분들이 참가하고 싶은데 근로자의 기준에 대해 모호해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떤 형태로든 임금을 받으면서 어디서든 열심히 일하시는 모든 시민 근로자분들은 자유롭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직장을 그만두고 정년 퇴직하신 분들은 참여가 어렵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쉽게도 정년 퇴직하신 시민은 참여가 좀 어렵겠습니다. 네. 하지만요, 실직하신 지 6개월 이내의 분들은 또 참여가 가능합니다. 네. 그러니까 현재 실업급여를 받고 계시는 분들도 활력의 기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또 해외 파견 근로자의 참여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 예술제 참가 분야는 어떤 것이 있는지 좀 소개해 주시죠. 네, 근로자 문화예술제가 처음에는 미술 분야에만 국한돼 있었지만요. 네. 지금은 미술뿐 아니라 가요, 문학, 그리고 연극 분야까지 두루 개설되어 있습니다. 네, 본인이 미술을 하고 싶으면 미술 쪽으로 가서 하면 되고 네. 가요나 문학, 연극까지. 네. 선발 방식은 어떻게 됩니까? 네, 우선 가요 분야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요즘 방송에서도 새로운 가수를 발굴하기 한잠인데요. 네. 근로자 문화예술제도 가수 선발 서바이벌 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국내와 해외 예선을 시작으로 공개 본선까지 한다고 합니다. 네. 또 연극은요. 참가 신청을 낸 극단에 직접 방문해서 또 심사를 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미술제는 해와 서예, 공예, 사진 4가지 분야, 또 문학제는 시나, 시조, 소설, 희곡, 시나리오, 수필 6가지 분야에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심사 후에 이 수상작품은 공개 전시된다고 합니다. 생사 세부 내용에 관한 이야기 함께 들어보시죠. 지금 현재 근로자 가요제랑 연극제 접수가 진행 중인데요. 기간은 2월 1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되고 가요제 같은 경우는 독창, 중창, 합창 3가지 분야에 참가하실 수 있으며 또 연극은 단막극으로 90분 이내의 기성극, 창작극, 뮤지컬에 참가하실 수가 있어요. 가요제는 접수가 완료되면 예선을 개최하고 이제 4월에 본선이 열립니다. 네, 연극제는 5월부터 한 달간 경연대회를 이제 개최를 하고, 7월에는 시상식과 함께 최고상 수상작의 무료 앵콜 공연도 실시될 예정이고요. 대한민국 직장 연극인들이 서로 교류할 수 있는 축제의 장이 될 것 같습니다. 이달 말까지 접수한다 그러니까 접수 기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네, 맞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인 28일까지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는 인터넷 공식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고요.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요. 화면 가운데 참가 신청란이 있는데요. 이곳을 통해서 참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공식 홈페이지 주소는 어떻게 됩니까? 인터넷 공식 홈페이지는요. 이제 검색 사이트에서 이 근로자 문화예술제를 치시면 네, 블로그도 있고 또 사이트도 있는데요. 네.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하셔야 됩니다. 네. 올해는 접수 방법에 좀 특이한 점이 있다고요? 네, 올해는 근로자 가요제에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전화 접수와 동영상 접수로 현장 예심과 병행해서 예심을 치를 수 있다고 하는데요. 네. 그 방법에 대해서 관계자의 말 들어보시죠. 올해 가요제에서는 근로 여건상 좀 참가가 어려운 일반 근로자뿐만 아니라 장애 근로자나 산재 장애자 등 참여가 어려운 소외된 근로자들에게 참여 기회를 좀 제공하고자 동영상 전화 접수 시스템을 구축을 했고요. 현장 예심과 병행하면서 근로자들의 편의성을 좀 대폭 개선했습니다. 방법은 동영상 접수는 유튜브에 동영상을 올리고 온라인 접수 시에는 URL을 첨부하면 되고요. ARS는 1670-0075번으로 전화하셔서 안내 멘트에 따라 녹음하시면 됩니다. 네, 참여 기회가 크게 늘어나겠군요. 네, 맞습니다. 예술제에 참가하고 싶지만 근로 여건상 시간이 여의치 않거나 장애가 있는 시민을 위해서 새로 도입된 방법인데요. 동영상 접수는 동영상을 찍으신 후에 유튜브라는 이 사이트에 올리신 후 온라인 접수하실 때 해당 주소를 같이 올려주면 되고요. 네. 전화 접수는 안내번호로 전화하셔서 또 녹음하시면 됩니다. 상금도 있습니까? 네, 상금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우선 가요제 17명, 연극제 17팀으로 가요제와 연극제에서 모두 34팀이 선발될 예정인데요. 가요제에서는 고용노동부 장관상 500만 원을 포함한
1,610만 원 상당의 상금이 있고요. 네. 연극제는 국무총리상 700만 원을 포함한 2,470만 원의 상금이 있습니다. 네. 미술제는 대통령상 1,000만 원, 고용노동부 장관상 500만 원으로 모두 1,500만 원의 상금이 있고요. 문학제도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네. 문학제는 문화체육부 장관상 500만 원, 금상 250만 원의 상금이 지급돼서 이 문학제와 미술제만 2,250만 원의 상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하여튼 뭐 직장이 있는 분들은 누구든지 응모가 가능하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어떤 형태로든 일을 하시는 분들은 모두 네. 참여가 가능하시지만요. 네. 기능장으로 인정받으신 분들은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이미 기능장이 되신 분들은. 네. 예. 서희정 리포터도 참여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네, 저도 미술제 한번 참여해볼까 하는데요. 네. 작년에 우연히 경복궁역에서 열린 34회 근로제 예술제 수상작품 전시회에 간 적이 있어요. 그때 한국 고유의 모습이나 우리 주변의 근로자를 그린 모습이 많이 전시되어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저는 이번에는 조금 특이하게 그림보다는요. 주변에 쉽게 구할 수 있는 사물을 가지고 캔버스를 꾸며서 완성한 후에 사진을 찍어서 접수할까 싶습니다. 이 행사에 대해서 관계자가 바라는 점도 있다고 하거든요. 함께 들어보시죠. 저희 근로자 문화예술제가 올해로 35회를 맞이하게 되었는데 지금까지 함께해온 대한민국의 근로자 여러분들한테 우선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근로자 문화예술제는 여러분들의 참여와 관심을 통해서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많은 근로자들이 숨겨진 끼와 열정을 마음껏 표출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많은 분들의 참여가 있었으면 좋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벌써 올해도 2개월이나 지났지만요. 아직 남은 올해를 더욱 힘차게 보내시기 위해서 이런 예술제 참여하시는 것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번 올해까지 계속 이 문화제가 이어지니까요. 네. 많은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근로자 예술제에 대한 소식이었습니다. 서희정 리포터 수고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도전해보고 싶은 유럽 탑10 개표 결과입니다. 프라하 스카이다이빙, 알프스 캠핑 등 쟁쟁한 경쟁자를 누르고 1위는 의외인데요. 내가 사랑한 유럽 탑10 투표 결과는 travel.koreaneer.com에서 대한항공 유럽 11개 도시 최다 노선 운항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눈부신 광채 피부 그 이상. 새로 나온 블루밍 에센스. SK2의 새로운 발견. 피부 내면의 촘촘히 빛을 채워 활짝 피어나는 피부. 경험하세요. 새로운 블루밍 스킨 SK2. 네, 수도권 투데이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평창 동계올림픽 프레젠테이션을 성공적으로 이끈 나승현 국제스포츠협력센터 이사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팀워크, 즉 소통이죠. 올해는 스포츠 행사가 정말 많은 한 해이죠. 선수들이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감동을 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팀워크라고 생각합니다. 팀원들 간의 소통도 있어야 되고요. 코치나 여러 관계자들과의 소통이 있어줘야지 최고의 팀워크가 보여지고 최고의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스포츠 분야 외에도 사회 각 분야에서 우리가 소통을 좀 더 잘할 수 있다면 더 좋은 팀워크를 보여줄 수 있고 그러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더 밝지 않을까요?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수도권 뉴스와 알찬 생활 정보가 가득한 여긴 바로 수도권 투데이. 건강, 교육, 재테크까지 있는 유익한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YTN 수도권 투데이. 수도권 투데이 2부 시작합니다. 오늘 알고 먹는 식품 이야기 시간에는 복잡하고 난해한 식품 라벨 읽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눕니다. 무엇에 대해서는 레스토랑에서 마시기 좋은 와인 선택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방송 관련해서 의견 주실 분들은 샵 0945번으로 문자 주시거나 02-771국의 0945번으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ES로도 의견 받습니다. 수도권 투데이 2부 뉴스 브리핑으로 시작합니다. 이윤지 아나운서 전해주세요. 네, 수도권 뉴스 브리핑입니다. 서울의 사흘째 초미세먼지 주의보 예비 단계가 계속되는 가운데 오늘 오전 9시부터는 경기도 성남권, 안양권, 안산권 11개 시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경기도는 안산 부곡동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124 마이크로그램까지 치솟아 이 지역에 초미세먼지 주의보를 발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학교폭력 가해 학생 273명에게 전학조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학교급별로는 중학교가 198명으로 가장 많았고 고등학교가 68명, 초등학교 7명 등의 순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남학교는 중학교 11개교, 고등학교 10개교, 여학교는 중학교 6개교, 고등학교 7개교였으며 나머지는 남녀공학이었습니다. 2000년에 걸친 서울의 역사가 40권의 책으로 발간됩니다. 서울시 시사편찬위원회는 2016년까지 서울 2000년사 40권을 편을 하고 이 중 조선시대 편을 5권 발간했습니다. 이번에 발간된 책은 한 권당 400쪽 분량으로 조선 건국과 한양천도, 조선시대 정치와 한양, 조선시대 서울의 경제성장 등을 각종 지도와 그림, 사진을 활용해 알기 쉽게 설명했습니다. 서울 지하철 1호선에서 4호선이 실어나른 승객수가 오는 26일쯤 400억 명을 돌파합니다. 서울 지하철 1에서 4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가 지난 1974년 8월 15일 지하철 1호선을 개통한 지 39년 6개월 만입니다. 지금까지 수도권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알고 먹어야 보약. 알고 먹는 식품 이야기. 네, 알고 먹는 식품 이야기 시간입니다. 같은 고추장 또 같은 참기름이더라도 브랜드에 따라서 또 원산지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른 상품들이 있습니다. 어떤 걸 사야 하는지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보다 현명한 소비자가 되기 위해서는 식품 라벨을 잘 읽어보고 구매해야 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복잡한 식품 라벨 어떻게 바로봐야 하는지 중앙일보 박태균 식품의학 전문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식품 라벨 보는 법 참 중요한 모양이에요. 예, 식품 라벨을 잘 살피는 것은 자기 돈을 아끼는 일입니다. 네. 일반적으로 이제 식품 회사들은 라벨의 내용을 바꾸거나 또는 표시 내용이 정확한지 검사하기 위해서 상당한 비용을 쓰게 됩니다. 네. 또 정부는 정부 입장에서 이걸 관리하려니까 비용이 들겠죠. 따라서 근데 이 비용이 그 식품의 소비자 가격에 그대로 다 반영이 돼 있습니다. 네. 결국 그 라벨이 소비자들이 돈을 주고 사는 정보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군요. 현실적으로 물건을 살 때마다 사실 그 라벨을 눈여겨보는 소비자는 그렇게 많지 않지 않나요? 예, 대개는 뭐 유통기한 정도 보고 원산지 보는 정도로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네. 실제로 한 소비자 단체가 성인 한 2,000명에게 식품을 살 때 가장 중요하게 살피는 게 뭐냐고 물어봤더니 한 24% 정도가 유통기한 또는 제조일자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다음이 이제 가격이고요. 한 20% 되고 그다음에 원산지 이런 순서였는데 제품 라벨에 쓰인 인증 표시라든가 아니면 영양 성분표를 확인한 사람들은 100명당 한 4명 꼴에 불과했습니다. 만약에 어떤 영양에 관심이 있다고 하면 식품 라벨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될 게 영양 성분표라고 있습니다. 어떤 식품이나 다 가공식품은 다 있거든요. 또 식품 안전을 만약에 우려한다고 하면 햇산 마크 또는 그 알레르기 여부라든가 원산지 이런 걸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햇산 마크라고 하나요? 네네, 햇섭이라 HACCP라고 쓰는데요. 여기 최근에는 식품 안전 관리 기준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그렇군요. 본인이나 가족이 예를 들어서 성인병을 앓고 있다 할 경우에는 그 라벨에 표시된 영양 성분표도 매우 중요하겠어요. 예, 영양 성분표에는 9가지 정도의 어떤 각종 뭐 지방, 단백질 뭐 이런 양들이 표시가 돼 있는데요. 그 9가지 중에서 만약에 비만하다고 하면 그 열량이라든가 지방, 또 당류 함량,
이런 걸 좀 살펴야 될 것 같고요. 가족 중이라든가 아니면 자기 본인 스스로가 심장병, 뇌졸중 같은 혈관 질환을 앓고 있다고 하면은 그 중에서 지방, 포화지방, 당류, 콜레스테롤, 또 트랜스지방 함량 이런 걸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당뇨병 환자라면요. 탄수화물이라든가 당류 함량을 확인하는 게 중요하고 고혈압 환자는 나트륨 함량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일반인 경우에는 사실 영양 성분표 그 내용들을 이해하기가 네네. 쉽지 않은데요. 네네. 굉장히 어렵죠. 그 일반인들한테는 굉장히 어려운데요. 그 제대로 읽기가 참 어려운데 만약에 워낙 이게 어렵기 때문에 정부가 최근에는 그 영양 성분표를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신호등 표시제라는 것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몇 년째 지금 식품 회사들과 그 실랑이를 좀 벌이고 있는데요. 이 신호등 표시제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과다 섭취하기 쉬운 당류라든가 지방, 나트륨 같은 것을 교통 신호등처럼 녹색, 황색, 적색으로 표시한다고 하면 소비자들이 쉽게 알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취지로 처음에 만들려고 했는데 현재는 강제 조항이 아니라 임의 조항이기 때문에 그 신호등을 아마 표시된 제품은 시중에서 찾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실 적색 표시가 된 식품은 잘 안 살 것 같아요. 안 사게 되겠죠. 그러니까 식품 회사들은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영양 성분표를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미리 알아둬야 할 정보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양 성분표를 읽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데 그중에서 3가지 개념은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일회 제공량이고요. 그다음에 영양소 기준치, 또 조금 어려운데 퍼센트 영양소 기준치라는 게 있습니다. 이 3가지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요. 그중에 일회 제공량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인이 식품을 섭취할 때 평균적으로 한 번에 먹게 되는 양입니다. 사실 그게 되게 어려운데요. 뭐 어떤 사람은 조금 더 많이 먹고 어떤 사람은 좀 덜 먹지 않습니까? 한 번에 먹을 때. 근데 그걸 평균적으로 내기 때문에 약간 그 수치가 들쑥날쑥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 영양소 기준치라는 건 또 뭔가요? 그 영양소 기준치는 평균적인 하루 영양소 섭취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하루 섭취 권장량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옆에 써 있는 퍼센트 영양소 기준치는 하루 영양소 섭취 기준을 100이라고 할 때 해당 식품 섭취, 즉 일회 제공량을 먹었을 때 얼마만큼 얻게 되는 그 비율을 나타내는 겁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는 게 좋은데요. 그 콜레스테롤 같은 경우는 영양소 기준치가 300mg입니다. 즉 하루에 300mg 이하로 먹으라 이런 얘기죠. 근데 만약에 어떤 식품이 일회 제공량당 콜레스테롤 함량이 30mg라고 한다면 300mg의 한 10% 정도 아닙니까? 30이니까. 그래서 퍼센트 영양소 기준치는 10%가 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한 10개까지는 먹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거 왜 다른 음식을 통해서도 콜레스테롤을 먹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다 고려를 해야 되겠죠. 아, 그렇군요. 그 식품 라벨에 보면 뭐 무지방 또는 무콜레스테롤 같은 표시도 있던데 이런 건 다 믿어도 되는 거죠? 그 중에서 뭐 예를 들면 무지방이라든가 무칼슘 같은 거는 정부가 일정 기준을 정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어느 정도 믿어도 될 것 같은데요. 무방부제라든가 GMO가 없다 뭐 이런 것들은 업체가 알아서 자기 제품의 어떤 장점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이런 강조 표시 중에서는 소비자들이 현혹되기 쉬운 것들도 많이 있는데요. 한 예를 들면 무가당 식품 그러면 우리가 흔히 이제 무가당 그러니까 당이 없는 식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무당 식품하고는 다릅니다. 가운데 가짜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일부러 가하지 않았다는 얘기지 원래 있는 당은 분명히 들어 있습니다. 식품 라벨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식품 라벨은 이제 제품명이 표시된 주 표시면과 또 일괄 표시면, 기타 표시면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는데요. 소비자들이 가장 먼저 확인하는 유통기한과 제조 연월일은 일괄 표시면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유통기한은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을 가리킵니다. 과거 한 10여 년 전에는 정부가 아주 정해줬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식품 제조업소가 자율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책임을 좀 엄중하게 묻고 있죠. 근데 유통기한의 경우는 각 식품의 라벨에 쓰인 보관 원도를 준수한다는 그런 전제 하에서 정해진 기한입니다. 그 옆에 보면은 숫자 옆에 보면은 냉동, 냉장 같은 보관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유통기한이 2014년 2월 24일까지 하고 가로하고 냉장 보관이라고 그렇게 표시되어 있다면 예. 이건 반드시 냉장고에 보관한 상태에서 24일까지 유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일반 그 마트나 이런 데서 이거를 직접 팔지 않고 보관만 하더라도 이건 불법이 됩니다. 예, 그렇군요. 제품 라벨에 보면 유통기한 대신에 제조 연원일 또 품질 유지 기한이 표시된 것도 있던데 어떻게 다른 건가요? 예, 그 품질 유지 기한은요. 각 식품의 특성에 맞도록 적절한 보존 방법으로 보관할 경우 해당 식품 고유의 품질이 유지될 수 있는 기한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이 기한 내에 섭취하게 되면 정말 상태가 최상인 식품을 먹을 수 있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이 품질 유지 기한도요. 식품 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그 품질 유지 기한이 조금 지난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유통이라든가 판매가 가능하다는 것이 유통기한과는 좀 다른 점입니다. 그렇군요. 어떤 식품에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은 그 라벨을 좀 더 주의 깊게 살펴봐야겠어요. 예, 라벨 중에서도 원재료명이 들어있는 부위하고 그다음에 주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식약처는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식품이 극소량이라도 들어있으면 이를 원재료명에 반드시 표시하도록 그렇게 의무화했습니다. 표시 대상은 한국인에게 알레르기를 자주 일으키는 계란이라든가 우유, 메밀 이런 것들인데 또 원재료명에 만약에 가족에게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식품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면 절대 시장 바구니에 넣어서는 안 되겠죠. 그렇군요. 또 어떤 제품 라벨에 보면은 해당 제품의 등급 같은 게 표시된 경우도 있죠? 예, 쌀과 육류가 대표적인데요. 쌀 포장재는 1등급에서 5등급까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물론 1등급이 가장 좋습니다. 쌀은 단백질 함량이 낮을수록 밥맛이 좋거든요. 그래서 쌀에 보면 수, 우, 미 이렇게 돼 있는데 수가 단백질 함량이 낮은 겁니다. 또 쌀은 가능한 한 오래 수확된 햅쌀로 만든 햅쌀이 좋은데 따라서 이럴 때는 생산 연도를 확인하는 게 좋고요. 또 도정 일자도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대개 2주일 이내인 것으로 밥을 지었을 때 밥맛이 가장 좋습니다. 돼지고기나 쇠고기도 이제 등급이 있는데 그건 어떻게 나뉘는 건가요? 예, 조금 등급을 나누는 방법은 거의 비슷합니다. 돼지고기나 소고기 모두 마블링이라고 하는 근내 지방, 그다음에 고기 색깔, 지방 색깔, 또 외관 이런 걸로 이제 판정을 하게 되는데 돼지고기의 경우는 우리가 1 플러스 원풀이라고 흔히 얘기하죠. 원풀, 1등급, 2등급 이렇게 3단계로 구분되는 데 비해서 쇠고기는 3에서 2풀까지 5단계로 나뉘게 됩니다. 요즘 2풀 같은 경우는 가장 좋은 고기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고 가장 비싼데요. 그렇지만 쇠고기라든가 돼지고기의 등급이 맛이라든가 영양의 절대적 기준은 아니고요. 그냥 참고 사항일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닭고기의 품질은 통닭인 경우는 1풀과 플러스 5하고 1, 그러니까 두 단계로 2등급까지 3단계로 나뉘어져 있고요. 부분육의 경우에는 1등급, 2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이 등급 판정일을 라벨에서 확인을 하게 되면 신선도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까지 중앙일보 박태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이 키우는 부모님들이나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인기 짱인 캐릭터가 있습니다. 유아교육 전문 브랜드 아이챌린지의 인기 캐릭터 호비가 바로 그 주인공인데요. 호비는 양치하기 싫어하는 어린이, 동생과 싸우는 어린이, 차례차례 질서를 지키지 않는 어린이 등에게 바른 인성과 생활 습관을 심어주기 때문에 엄마 아빠들에게 인기 만점입니다. 어린이 율동노래 뮤지컬 호비쇼 시즌4가 아이들과 춤추고 노래하면서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양방향 뮤지컬로 돌아옵니다. 오는 2월 21일 금요일부터 3월 9일 일요일까지 17일 동안 안전대장 호비와 함께 눈과 얼음의 나라를 지켜요가 어린이들을 찾아가는데요. 눈과 얼음으로 덮여있는 챌린지 마을의 겨울을 배경으로 지구온난화로 힘을 잃고 녹아가는 눈사람 아저씨를 지키기 위한 호비와 친구들의 모험을 그리고 있습니다. 또 눈사태가 일어나자 안전대장 호비가 출동해 이를 막아내고 어린이 친구들과 안전하게 생활하는 습관을 약속합니다. 호비쇼는 2010년 시작 이후 매년 전국 3만 명에서 4만 명 이상이 찾은 인기 어린이 뮤지컬로 자리 잡고 있다고 하네요.
투데이 컬처TV였습니다. 아하, 이것이 궁금하세요? 무엇에 대하여에서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지금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바로 알려주세요. 샵 0945번 50원의 유료 문자나 서울 전화 02-771-0945번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알려드립니다. 네, 무엇에 대해 계속 와인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요즘은 식사 중에 와인 한 잔 곁들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식사 메뉴에 어울리는 와인 어떤 게 있고 또 자신의 취향에 맞는 와인 또 미리 알아두면 더 즐겁게 식사와 와인을 즐길 수 있을 텐데요. 오늘은 레스토랑에서 와인을 주문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민환 한국 소믈리에 아카데미 원장 지금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레스토랑에서 와인을 주문할 때 그걸 좀 부담스러워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어떻게 하면 좀 어려움 없이 와인을 주문할 수 있을까요? 레스토랑에서 와인을 주문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마트나 와인 전문점처럼 직접 와인을 볼 수도 없고 예. 또한 와인 리스트는 원어로 구성되어 있고 와인 리스트의 구성을 파악하지 못하면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는데요. 네. 레스토랑에는 와인 주문에 도움을 주는 소믈리에가 있으므로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 방법일 수가 있습니다. 소믈리에 얘기는 들어봤습니다만 어떤 사람인지 좀 설명을 더 해주시죠. 네, 소믈리에는 손님이 와인 주문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와인 도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소믈리에 업무는 레스토랑에서 판매할 와인을 선정하고 구매할 뿐만 아니라 와인을 관리하고 손님에게 와인의 정보를 제공해서 서비스하고 또 여러 가지 그 도움을 주는 그러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레스토랑의 소믈리에는 공인된 교육기관에서 소믈리에 전문 교육과 소믈리에 자격증을 취득해서 업무에 종사하는 그런 소믈리에도 있습니다마는 네. 교육뿐만 아니라 자격을 취득하지 않는 소믈리에도 있기 때문에 레스토랑을 이용할 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런 소믈리에의 도움 없이 와인을 주문하면은 좀 어렵습니까? 와인 애호가나 전문가는 소믈리에 도움 없이도 충분히 와인을 주문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일반 사람들은 리스트를 보고 자신 있게 주문하는 데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와인 리스트를 잘 보고 리스트의 구성을 파악한다면은 그렇게 어려움이 없이 와인을 주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와인 리스트의 구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어떤 요령이 필요할까요? 대부분의 와인 리스트는 와인의 스타일별로 구성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맨 먼저 나열된 것이 샴페인이나 스파클링 와인이고 다음으로 화이트 와인, 그 다음으로 이제 레드 와인이 구성되어져 있고요. 맨 마지막으로는 스위트 와인으로 구성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다 더 세분화시켜서 구분하기도 하는데요. 화이트나 레드 와인 같은 경우에는 생산 국가 또 생산 지역별로 구분해서 나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의 순서는 비싼 가격부터 싼 와인 순서로 나열하는 경우가 그다음에 또 싼 와인부터 비싼 와인 순서로 이 가격을 나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와인 리스트를 보고 와인을 주문하는 방법도 있죠? 그렇습니다. 소믈리에는 와인을 먼저 추천하거나 또는 와인 리스트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믈리에 추천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추천한 와인 가격이 얼마인지 와인의 품질이 소믈리에가 제공하는 정보와 일치하는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때는 와인 리스트를 여유 있게 살펴보고 선택한 와인의 정보를 소믈리에로부터 제공받는 결정이 아주 좋습니다. 근데 연구 결과를 보면은요. 와인 리스트를 제공받는 경우에 와인에 대한 경험이 부족한 사람일수록 와인 리스트를 대충 살펴보고 그다음에 와인 애호가일수록 천천히 자세히 끝까지 살펴보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와인 리스트를 보지 않고 주문하는 방법도 있습니까? 와인 애호가나 와인 입문자는 자기가 경험한 와인을 기억해서 와인을 주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주문한 와인이 없을 경우에는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와인은 같은 국가, 같은 지역, 같은 포도 품종으로 여러 회사들이 만들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와인이 아닐 경우에는 굳이 와인 이름을 애우는 것보다는 예. 국가와 지역 그리고 품종으로 주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 예를 들면은요, 미국에서 가장 훌륭한 와인을 만들어내고 있는 나파밸리, 예. 그리고 레드 와인 중에서 가장 훌륭한 레드 와인을 만들고 있는 까버네 소비뇽, 이 예. 세 단어를 조합해서 미국 나파밸리, 까베르네 소비뇽 이렇게 주문한다든지, 예. 아니면은 칠레 마이포밸리, 까베르네 소비뇽. 예. 마이포밸리는 칠레에서 가장 훌륭한 와인을 생산해내는 지역입니다. 예. 그리고 호주 같은 경우에는 바로사밸리가 있는데요. 예. 바로사밸리는 호주에서 가장 훌륭한 품질의 와인을 생산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예. 호주와 바로사밸리 다음으로 여러 포도 품종들을 얘기를 하면은 부담 없이 와인 리스트를 보지 않고도 예. 와인을 주문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우리나라에서 와인 가격이 외국에 비하면은 좀 비싸다고들 많이 하는데. 예, 예. 그게 다 세금 때문입니까? 세금이 좀 비싼 편입니다. 예. 일본 같은 경우는 세금을 매길 때 예. 종량세로 세금을 매기고 있고요.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종가세로 매기고 있기 때문에 예. 비싼 와인일수록 세금이 비싸고 예. 저렴한 와인일수록 세금이 쌉니다. 그래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용도 있고 또한 그 유통에 관련된 비용도 와인 가격에 많은 예.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 와인을 가장 싸게 살 수 있는 방법, 같은 와인을 백화점에서 사면 제일 비쌀 거 아니에요? 백화점하고 예. 와인 전문점하고 거의 판매가가 비슷한 경우가 있고 예. 와인을 가장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이제 마트에서 사는 방법이 가장 저렴하는데 예. 때때로 와인 전문점에서 와인을 아주 싸게 저렴하게 행사를 열어서 판매하는 예. 경우도 있습니다. 세일을 하는 기간이 있군요. 그렇습니다. 그 와인 이벤트에 참여해서 구입하는 방법이 가장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세일 기간까지 좀 기다려야 되니까 그렇지 않고 싸게 사는 방법은 마트 가는 게 제일 싸다고 봐야겠죠. 그렇습니다. 마트에서도 아주 특별하게 행사하는 그런 아이템들이 많이 있으므로 예. 그런 와인들을 사시면은 아주 저렴하게 사실 수가 있습니다. 예. 레스토랑에서 와인을 마실 때 주의해야 할 매너 좀 있을까요? 레스토랑에서 품위를 유지하면서 와인을 마시기 위한 매너는요. 예. 첫째, 마트에서 구매한 가격과 레스토랑에서 판매하는 가격을 비교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예. 레스토랑에서는 여러 서비스에 대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네. 마트에서 판매되는 가격보다는 2배에서 3배 정도의 높은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와인은 분위기라든지 서비스의 정도 그리고 음식이라든지 어울리는 사람 등에 따라서 와인의 향과 맛 등이 미미하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네. 과거에 마신 와인과 품질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과거에 마신 와인은 어떠했는데 지금 맛이 없다든지 이런 그 품질에 대한 비교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예. 그리고 또한 마지막으로요. 본인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와인을 예. 바꿔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예. 품질에 이상이 있다면은 조용히 소믈리에를 불러서 소믈리에가 직접 시음하게 한 다음에 소믈리에가 스스로 와인을 바꿔줄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아주 좋은 매너가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지금까지 김민환 한국 소믈리에 아카데미 원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연아가 알려주는 좋은 물의 조건. 물 드실 땐 꼭 수원지를 확인하세요. 저는 지하 180m 천연 안만수와 드넓은 구규림이 있는 해발 680m 강원도 평창을 꼭 확인해요. 깨끗해. 강원 평창수 평창 동계올림픽 공식 먹는 샘물. 당신의 베이스 캠프는 어디입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다면 방향이 될 것이고 계속 가야 할지 망설인다면 용기가 될 것입니다. 베이스 없는 정상은 없습니다.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순수하지만 깊게, 부드럽지만 진하게, 우유에 꼭 맞는 로스팅으로 더
더 깊은 커피향. 역시 맥심이죠. 우유를 넣어도 향이 깊은 맥심 화이트 골드 커피 믹스. 눈부신 광채 피부 그 이상. 새로 나온 블루밍 에센스. SK2의 새로운 발견. 피부 내면에 촘촘히 빛을 채워 활짝 피어나는 피부. 경험하세요. 새로운 블루밍 스킨 SK2. 네, 수도권 투데이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9시 1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수도권 투데이 방송 관련해서 의견 주실 분들은 샵 0945번으로 문자 주시거나 02-771국의 0945번으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로도 의견 받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